온타리오주에 투자 세력들이 몰리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이 더욱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두세 개씩 직업을 갖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주택을 소유한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100만 달러 넘는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에서 8월 사이 온주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주택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였는데 갈수록 커지며 25%로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다주택자들로 인해 집값이 급격히 오를 뿐 아니라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느는 데 반해 첫 주택 구매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내몰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다주택자 모두를 투기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와 달리 냉각되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발을 빼는데 이 때문에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전체 주택 시장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라고도 하지만 이 역시 더 많은 투자자를 불러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는 더 늦기 전에 지자체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이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연말 연시엔 모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연말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초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9%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참석자에게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연말 연시 모임에서 지인들과 악수나 포옹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타인과 접촉하겠다는 응답자는 온타리오주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보다 많았고 특히 18세에서 34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21%는 여전히 모임을 열기가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에도 캐나다인의 기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응답자의 80%가 기부 계획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정신질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캐나다인이 많은 건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기부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기부액은 136달러에서 164달러 선입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을 계획 중이며 매장을 방문할 때는 사람들이 덜 붐비는 시간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다수가 방역 규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절반에 가까운 49%는 바이러스 감염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오늘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 접종 예약이 개시됐습니다. 예정된 오전 8시보다 이른 시간부터 예약을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오전 10시까지 6만 8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접종 대상 30만여 명 중 7만 5천여 명이 사전 등록했고 접종 대상이 39만 천여 명인 알버타주는 오늘 오후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퀘벡주는 70만여 명에 대한 첫 접종을 내일 개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에 공개했습니다. 온주보다 앞서 어제 등록을 시작한 매니토바주에선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사이트와 전화가 먹통이 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어린이 접종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온주와 퀘벡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600여 명씩 나왔습니다. 온주는 신규 환자 중 미접종자가 52%를 차지했고 돌파 감염자 수는 22명 적은 26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72명, 욕 지역 47명, 필 지역 35명 등입니다. BC주에선 지난 주말 사흘 동안 하루 평균 300여 명씩 모두 1,052명이 나왔고 10명이 사망했으며 알버타주에선 모두 1,125명이 새로 확진되고 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겨울이 긴 캐나다에선 안전한 부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 부츠는 따뜻하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눈길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좋은 신발입니다. 그러려면 접지력이 좋아야 하는데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유명 브랜드 6개 부츠를 얼음 위에서 시험한 결과 윈리버의 한 등산화가 유일하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신발 밑창의 마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세사 섬유를 내장한 부드러운 고무 화합물을 사용한 덕분에 얼음에서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럴과 어그, 팀벌랜드와 서렐, 카믹 5개 부츠는 모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평평한 얼음이나 경사진 얼음 위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전문가는 겨울에는 비탈진 얼음 위도 미끄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안전하다며 겨울 부츠를 고를 때는 윈리버처럼 섬유를 이용한 신발이나 아니면 아이스 FX 또는 비브람 아틱 그립, 그린 다이아몬드 기술이 접목된 부츠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겨울 빙판 미끄럼이나 추락 등으로 67,5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절단기 등을 동원해 ATM 현금 지급기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경찰에 따르면 2인조 1당 중 한 명이 현금 지급기 주변을 절단기로 자르는 사이 한 명이 망을 봐주고 이어 지급기와 트럭을 연결한 뒤엔 트럭을 몰아 현금 지급기를 통째로 강탈합니다. 최근 석 달간 GTA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9일 브램튼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30대 공범을 공개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예일타운에서 집단 흉기 패싸움이 발생해 남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8시 30분쯤 데비와 메일랜드 스트릿에서 남성 5명이 얼굴과 복부, 등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패싸움에 부상자 5명과 가해자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한 사람과 현장을 목격했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서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2명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들을 쫓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마니 진료비 개선을 요구하며 태업을 벌여온 온타리오주 거마니 협회가 정부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태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료를 거부당했던 청소년과 시니어 진료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협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이 연령대가 전체 환자의 70%에 달하고 진료비도 75에서 80달러에 달하는데 정부가 30년 전 수준인 40여 달러만 지원해줘 진료비의 45%를 거마니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진료비 지원액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석 달여 동안 의료보험 대상 환자들의 안과 검진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에글린턴과 덤밀스 로드에 있는 그레노블 공립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오늘부터 등교 수업과 방과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 학교에서 적어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어제 오후 대면 수업 중단을 발표한 교육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게 자가 격리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고 감염 경로와 교내 소독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현재 온주에선 9개 학교들이 임시 휴교 중이며 600여 개 학교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놀스옥에 있는 달링턴 공립학교와 에토비코에 있는 파더 세라 가톨릭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들 두 학교는 등교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새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학교 관련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25% 넘게 급증했습니다.